16-2 팽팽한 줄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속력, V값에 대해서 유도하는 방식, 요거 한번 알아봅니다. 그렇게 내용이 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외워서 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는데 적절한 줄에서 파동이 진행할 때 그 속력이 얼마나 빠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특히 진동수 주기, 진폭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들 한번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교재에서 나온 이 속도, 전파 속도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따라가는 걸 약간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원을 그리고 이러는 거를 왜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따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을 예를 들어서 식을 전개할 텐데 처음엔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유한한 길이의 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체 줄이 무한히 있는데 일정 부분, 전체 밀도는 일정하다고 할 거고요. 특정 부분만 끊어서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줄의 길이만큼, 이만큼의 총 질량이 라지엠 킬로그램이라고 합시다. 뭐 적당한 숫자 쓰면 돼요. 전체 줄의 질량, 그런데 그만큼에 해당하는 줄의 길이는 L미터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줄의 모든 부분에서 일정할 선밀도는 선밀도 뮤라고 하겠습니다. 선밀도 뮤 값은 전체 L 미터 분의 라지엠 킬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또 이제 쓸 수 있는데 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다 그랬을 때 당연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여기 내가 원하는 만큼 스몰 L 미터만큼을 잡았다라 그랬을 때 이게 유한하게 충분히 긴 길이여도 괜찮고 10cm, 뭐 1mm, 10m 그래도 괜찮고 아주 작은 길이 거의 0m에 수렴하는 길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L미터에 해당하는 줄 부분의 질량 M 또는 DM은 얼마예요? 선밀도 곱하기 길이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거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작은 길이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거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그 다음 해당 줄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봅시다. 여기 왼쪽 부분을 흔들어서 일단은 왼쪽 부분을 흔들어서 파동 또는 펄스를 만든 다음에 계속 연속적인 파동을 만들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하나의 요 덩어리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오른쪽으로 착착착착착 진행하는 요렇게 진행하는 요런 모습의 하나의 펄스만 만들자고 해봅시다. 주기 같은 건 지금 특별히 나오지 않겠네요. 하나의 펄스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습이 이제 진동하면서 하나 쫙 진행하는 그 속도가 오른쪽으로 v/s/이며 요 최대 진폭, 최대 변이 요거는 A미터라고 해도 되고 R미터라고 조금 있다가는 쓸 거예요. R미터라고 사용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교재를 읽는 법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적당한 장력, F 뉴턴, T 뉴턴 해도 되는데 T 하면 주기랑 헷갈리니까 타우 뉴턴 돌림임, 토크 타우 아닙니다. 타우 뉴턴의 장력이 걸려있는 줄에 대해서 한쪽을 빵 흔들었다, 땡 튕겼다라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전파되는 진행 방향을 가진 이런 펄스를 관찰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펄스를 얘가 오른쪽으로 쭉 v/s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다음 단계입니다. 내가 v/s로 원래 진행 방향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볼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내가 따라가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요게 여기서 시작했는데 임의의 순간에 한 여기쯤 와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사인파라고 해도 괜찮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요 부분만 또 이제 주목하고 있다 해도 괜찮고 펄스 뭐 요 정도 만들 수 있죠. 이거 뭐 우리 관심 없을 거니까 나머지 뭐 이렇게 되는 이런 펄스가 어느 순간 만들어져 있을 건데 이게 오른쪽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건데 나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발생했던 순간부터 이거를 같은 속도로 따라가면서 보겠다. 그럼 내 눈에는 뭐만 보여요? 내가 따라가면서 이것을 촬영을 했다 그러면은 내 눈에는 어떤 펄스의 모양만 계속 보이겠다. 이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따라가면서 보고 있으니까 이거 가만히 이런 모양만 보이겠네요. 그런데 이런 줄,
팽팽하게 장력 T뉴턴이 모든 부분에 균일하게 어디서나 다 걸려있는 줄에 대해서 여기에 만약에 잘 안 보일까봐 줄을 알록달록하게 색칠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알록달록 알록달록하게 뭐 그 무늬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색칠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놨을 때는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을 때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알록달록한 예쁜 줄이 삐용 이렇게 펄스 하나를 보내는 걸로 보이지만 이걸 내가 따라가면서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 우리 눈에는 관찰이 될까요? 화면에는 어떤 모양이 보이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줄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이 계속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이 무늬가 있다면 뭐 흰색, 빨간색, 흰색, 빨간색, 빨준소판한보, 빨준소판한보 이런 게 있다면은 어떤 요런 모양에 대해서 색깔을 가지는 줄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지렁이 같은 게 이게 타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겠죠. 이해되나요? 실제로는 줄 모양이 오른쪽으로 요 펄스를 쭉 따라가면서 여기 가만히 있던 애들이 이게 지나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만 하는 거지 뭐 빨간색 부분, 하얀색 부분, 파란색 부분 이런 것들이 상하 진동만 할 건데 내가 이거를 따라가면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모양이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고 파형 펄스가 진행하는 건 보이지 않고 마치 이런 모양의 뭐 가상의 언덕이 있는데 여기를 색깔이 뭐 균일하거나 티가 안 날 땐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마다 색상이 다른 줄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도 괜찮죠? 상대성 원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등속운동화는 관성계에서 바라본 관측 결과를 우리가 뉴턴역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 해석은 뉴턴역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등속운동화는 관찰자에 대해서 보자는 겁니다. 펄스, 파동의 전파 속도로 진행하는 관찰자가 본 모습이 요거죠. 됐습니다. 일단은 편의상 펄스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긴 줄이 적절한 요런 원 궤도 여기 조금 빈틈도 있긴 한데 이거를 줄이 지나가면서 이게 언덕 있네 그래서 뱀 같은 게 지렁이 같은 게 타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는 보일 거라고 나는 그런 게 보일 거라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줄 모든 부분에는 일정 크기 타우 뉴턴의 장력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아마 교재에서는 요 부분이 뭐 사인판은 굳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원에 접할 요 부분은 적어도 요 부분은 원에 접할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건 뭐 편의상 그런 말을 쓴 거기도 한데 약간 이제 또 보정이 필요하기도 그래서긴 하지만 사인파였다고 하더라도 요거 이렇게 위에 뾰족하겠죠. 나름 뾰족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접하는 원도 또 생각할 수 있고 비슷하게 또 유추해가지고 쭉 전개하면은 약간의 보정만 거치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거 믿으시고 일단은 믿으시고 물론 그 부분이 뾰족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간적으로 접하는 곡률 반지름을 가지는 원이 좀 이 진폭 모양으로 나타나기 힘들어가지고 보정이 많이 필요하기도 할 텐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거니까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다 그랬을 때 내가 관심 있는 요 부분은 여기에 접하는 원이 반지름이 R, 진폭만큼이다 라고 편의상 생각을 하자.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실제적으로 관측할 그 일부분만 잠깐 봅시다. 일부분이 어디냐면 펄스의 마루 주변 약간 벌어지게 아주 조금만 벌어질 건데 마루 부분으로부터 이쪽 세타 저쪽 세타 해가지고 크게 2세타의 부채꼴의 호에 대한 길이만큼 원호의 길이만큼 요거 델타 L 또는 DL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라고 할 요 부분을 잠깐만 관측하자 라고 갈 겁니다. 이 부분을 관측을 하자. 자, 뭐를 관측한다? 원 모양의 순간적으로 접하는 모양으로 볼 수 있을 이 부분에 적당한 질량의 줄 일부분이 어떻게 역학적으로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 힘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좀 무시하고 뭐 알아서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한 다음에 요 아주 작은 부분 굉장히 과장됐네요. 아주 작지 않네요.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관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입자를 보고 있냐, 매우 작은 입자를 보고 있다. 그 입자의 줄의 요 부분, 펄스의 꼭대기 부분 아주 근처 요 부분에 질량 dm 또는 델타 m이라고 할까요? 델타 m 얼마 나오겠어요? 전체적으로 밀도는 적절하게 선밀도 뮤 값이 모든 분에서 균일하다 치고 뮤 곱하기 요 길이 선밀도니까 요 호의 길이 곱하면 되겠죠. 델타 L 그렇게 할 건데 이 델타 L은 또 어떻게 돼요? 요 델타 L 부분은 반지름이 진폭이라고 지금 보자고 했으니까 반지름 R짜리의 부채꼴의 세타 2세타에 해당하는 그런 호의 길이 델타 L은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2세타 R 곱하기 2세타라고 나타나겠네요. 자, 아주 작은 호에 대해서 세타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델타 M 질량 성분인 이것의 움직임을 보고 싶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순간적으로 원래 전체 파동은 여기서 진동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면서 보고 있으면 보이는 모양은 어떤 언덕이 있는데 원 모양의 언덕이 있는데 원을 이렇게 타고 넘는 지렁이 같은 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랬죠. 그러면은 현재 이 꼭대기를 지나가는 지렁이 뱀 줄 일부분은 순간적으로 완전히 왼쪽으로 가고 있죠. v/s 완전히 왼쪽으로 v/s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고 이 부분이요. 왼쪽으로 가면서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원궤도를 따라가고 있기는 하다라고 그래야지 되겠네. 여기서 살짝 이 언덕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런 아주 요 순간에 있다. 곡선 운동을 하는데 원궤도를 따르는 곡선 운동을 하는데 순간적으로는 왼쪽으로 접선 방향의 순간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야지 되겠네.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요 부분의 속도는 왼쪽으로 V라고 일단은 V라고 써봅시다. v/s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자. 질량 M짜리가 순간적으로 v/s로 반지름 R인 원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받아야 되는 R자 힘은 R자 힘 중에 뭐 가속운동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R자 힘 중에 그 순간 접선 방향 수직인 방향의 힘은 원궤도를 지나면서 구심력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좌우 방향 속력 뭐 이런 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고 이 방향 R자 힘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심력은 그야말로 구심력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다. 이 꼭대기 부분이죠. 밑에다 그린 거 아니고 그러면 방향 아래쪽으로 하면서 M, 델타 M, R분의 요거 반지름 R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R분의 접선 속도 V 제곱이라고 R자인 구심력 성분은 나타나야지 되겠다. 일반적인 원운동에 적용하는 공식 그대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부분 요 조각이요. 이건 현재 실제로 무슨 힘을 받고 있나 중력, 전자기력 이런 것들 지금 적용될 여지는 없고요. 무슨 힘 받고 있나 라고 봤더니 어떤 입자가 있을 때 이 부분을 구성하는 입자가 있을 때 바로 옆에서 요런 줄 부분이 붙어 있네. 나도 원래 줄인데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는 나머지 부분이 물체에 달려있는 줄처럼 생각을 하자. 그랬을 때 줄 모든 부분엔 장력 타우 뉴턴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서 접선 방향이면 저쪽이기는 한데 요거 그래도 요거의 대표적인 속도 방향 왼쪽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요 부분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되도록 타우 뉴턴 가해지고요. 여기서도 이게 꼭대기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한데 이런 거 얘기할 땐 좀 벌렸다가 요 부분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줄이 그런 상황이니까 요 그래도 곡선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타우 뉴턴이 왜 양쪽으로 동시에 가해지고 있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랬을 때 수직 방향에 대해서 이게 세타면 이것도 수평 방향에서 요만큼이 세타고요. 요게 세타 되고 요것도 당연히 수평 방향에 대해서 이 각도도 세타 나오겠네.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이게 그냥 아주 작은 조각이지만 그래도 각도가 있긴 있고 호 모양이기도 한 이쪽에 끝에 붙어있는 줄의 방향, 접선 방향이라는 것에서 이쪽으로 당길 때 타우가 뭐 양쪽에서 모분의 일정한 장력이 걸려있다고 그랬고 요것도 세타로 똑같으면은 양쪽에서 당긴 줄에 의한 좌우 방향 힘은 똑같을 것이고 좌우 방향 힘은 크기가 똑같을 것이니까 어차피 이 줄 조각 부분이 받을 힘은 좌우 방향 상쇄될 것이고 타우의 아랫방향으로의 힘, 요걸 합한 것이 알짜 힘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알짜 힘 얼마예요? 타우의 사인 세타 되겠네요. 타우 사인 세타인데, 세타는 또 매우 작은 각도로 이제 수렴을 할 겁니다. 매우 작은 각도로 쓸 거기 때문에 타우 곱하기 세타라고 볼 수 있겠다. 뭐가? 이 장력의 아랫방향 성분이 이 두 개 가해지죠. 그래서 실제로 가해지는 힘이라는 거는 이 타우 세타다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우 세타 뉴턴의 힘을 이 작은 조각 델타 L 길이를 가지는 델타 M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받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요 조각이 받는 아랫방향으로의 알짜 힘이네. 지렁이 같은 애가 이렇게 지나갈 때 줄의 일부분이 지나가고 있을 때 특정 부분이 받고 있는 지금 이 꼭대기가 받고 있는 나머지는 좀 계산하기 귀찮고 어려우니까 받는 힘이 아래쪽으로 장력 뭐 분해해가지고 합력 구해봤더니 이만큼 나오는데 그게 잠깐만 이 녀석은 마치 이렇게 원궤도를 따라서 타고 넘어가는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원운동을 순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구심력 조건, 알짜 M이 구심력 조건 만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델타 M의 R분의 V제곱이라고 구심력 조건 만족하는 식으로 또한 나타나야 되겠다.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델타 M 환원해 볼게요. 뮤 선밀도 곱하기 2세타 R 2세타 R의 2세타 델타 M이 여기까지가 델타 M이죠. 아까 전에 다 해놨습니다. 곱하기 R분의 V제곱 다 끝났네요.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요 안에서 R 없어지고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2세타 2세타 없어지고요. 잠깐만 써놓게 되면 타우는 그래서 전체 줄에 걸려있는 일정한 장력의 크기는 뮤 곱하기 V제곱이라고 나타나네요. V는 뮤분의 타우의 제곱근이라고 나타나겠다. 좀 이상적인 식으로 계산을 했지만 이상적인 경우로 이렇게 사인파도 아니고 요 진폭이 곧 원 반지름이 진폭 그대로를 가지는 원에 접하는 모양을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Vm/s로 전파되는 파동의 속도는 전체 줄에 일정할 장력의 크기 분자에 들어가고 오버 전체 선밀도 어디서나 다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선밀도 뮤에 반비례한다.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루트값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줄에서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는 진폭 R, A 이런 거 상관없네요. 진동수 F, 주기 T, 파장 람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네요. 이상적인 경우에 줄을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튕겨서 진행하게 하는 펄스 또는 파동은 이 펄스지만 펄스 여러 개 붙어 있으면 그게 또 파동이죠. 그런 것들의 전파 속도는 선밀도와 장력에만 반비례 비례, 뭐 제곱근에 반비례 비례하게 된다라는 걸 한번 유도해 보는 과정이었었습니다. 미시적으로 어떤 줄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 부분 따져보고 완전히 역학적으로 완전히 앞에서 봤었던 병진운동처럼 생각하는 그런 공식 유도 과정 한번 또 오랜만에 써봤는데 이런 것들이 V값으로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결과만 외우죠.
줄이 팽팽하게 달려있을 때 한쪽 흔들어가지고 진행을 할 때 장력이 클수록 뭐 장력 크기의 루트 값에 비례하지만 선밀도가 작을수록 루트 값에 또 반비례하지만 그런 것에 반비례하는 속력으로 그 가는 줄 또는 가벼운 줄이 팽팽할수록 내가 만든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는 더 빠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 이것만 좀 외워주든지 식 정도는 어느 정도 여러분 그래도 뭐 어려운 식 아니니까 암기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에서 이를 이용해서 전형적인 경우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푸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